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록스라는 신규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는 사실 뭐 볼 수 있는 기준선이 없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캔들이 한 개일 때, 이렇게 한 개일 때, 캔들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 5일선도 없고, 뭐 10일선도 없고, 3일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규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때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6일에 상장이 되면서 유상증자된 물량이 167만 9천 주,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 그러니까 공모받은 사람들의 물량이 만원짜리가 167만 9천 주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640만 주 중에 167만 9천 주가 만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만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167만 9천 주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따라서 요거는 167만 9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시가가 2만 원이나 나왔죠. 공모가는 원래 이 만원이 공모가면 9천원에서 2만원까지 시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가격 2만원에 시가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만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시가 시작하자마자 100% 수익이 나버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수익이 사실상 뭐 130% 이렇게 나버린 겁니다. 원금으로 합치면 뭐 260%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캔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익이 130%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만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큰 수익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겠죠. 좋았을 텐데 상한가를 이렇게 풀어 제낄 때, 막 상한가를 풀 때는 만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이 130%에서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갔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상한가 풀릴 때 수익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큰 수익을 보고 나갔거나, 그죠? 뭐 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더 사지는 않았겠죠. 그죠? 만원에 공모했는데 26,000원을 더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단 나갔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개인이 나간 건지 기관이 나간 건지는 뭐 다른 걸 참고해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별 주가를 보면 개인이 사들였고 외인이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기관이나 외인은 팔았지만 누군가가 큰 손이 이 물량을 뭐 사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원에 들어온 것을 뭐 130% 수익을 주면서 물량을 받았다 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고요. 또 나쁘게 해석을 해보면 만원에 공모가였는데 26,000원까지 밀어 올려서 팔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가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캔들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샀단값을 크게 주고 매집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상한가를 마감해놨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시세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매집이고 이것도 매집에 대해서 방나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록스는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거나가 진행 중이었고, 기존에 만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공모가를 참고해서 매매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신규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가다. 그리고 공모가가 여러분 지금 815만 8천 주 중에 167만 주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800만 주 중에 공모가가 400만 주가 들어왔으면 그 의미는 더 진해지는 것이고요. 공모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67만 9천 주가 아니라 16만 7,900주였다면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봐야 되고 공모되어서 들어온 물량의 수량을 보면서 그 의미를 가늠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종목 예시를 부스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저가가 3,520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110원에, 아니 4,200원에 상장이 된 거였습니다. 4,200원에 상장이 됐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4,200원에 90% 해볼게요. 4,200원에 곱하기 0.9, 90%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3,780원이
최저가로 넣을 수 있는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를 보시면, 시가가 보시면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3,780원 최저가로 나온 거죠. 최저가로 나와서 이렇게 거래량이 3개가 이렇게 빵빵하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가 빵빵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공모가를 눌러서 제일 저렴하게 매집한 것이라면 이것은 또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T 상한가 넣으니까 이게 통째로 매집이었겠구나를 알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다라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점 가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갑니다. 저는 뭐 이날 아래꼬리 잡고 이제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최저가에서 눌러서 나와가지고 매집하고 밀어 오른 다음에 시세를 폭발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록수의 경우에는 따블이 나온 경우입니다. 따블이 나오고도 얼마든지 매집해서 갈 수도 있고요. 따블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시가가 48,000원입니다. 48,000원. 그런데 공모가가 이게 보시면 유상증자 24,000원이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가격이 시가가 최고가 48,000원 넣은 다음에 점으로 밀어올린 다음에 패대기를 쳐버린 겁니다. 따라서 공모가에서 더블로 밀어올리고 점상 간 다음에 패대기를 치면 이렇게 완전한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다른 경우에는 뭐 부스타처럼 완전히 최저가를 누른 다음에 최저가에 누른 다음에 공모가를 위협한 다음에 그 물량들, 그러니까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뺏은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 공모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주의 신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가다. 이것을 가지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규주를 매매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매집인지 매도인지는 이제 그게 헷갈리겠죠. 사실은 뭐 저도 헷갈립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밀어 올리고 팔았거나 밀어 올려서 매집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한 번 이상은 밀어 올리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캔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다음날 T상을 가든지 점상을 가버리면 이거는 통째로 매집이 될 테고요. 지금처럼 거래를 계속 주게 되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캔들들을 보면서 추가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공목 가격이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